예, 오늘 원픽은 아무래도 좀 주제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누구부터 네, 하시죠? 제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항상 그랬듯이 네. 김문수 후보자의 미담을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미담은 경기도청 앵커를 10년 동안 했던 아나운서님이 올린 글이에요. 사진 혹시 준비됐나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진 않는다. 나는 경기도청에서 10년 동안 행사를 진행했고 아나운서를 했다. 도지사를 3명을 모셨다. 아마 김문수 도지사, 남경필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 뭐 이 정도 3명 모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김문수 지사는 다른 지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 관련 작은 행사나 봉사활동에 제일 적극적이었다. 식사도 마다하시고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의 어려움들을 끝까지 경청하고 해결해줬다. 그때 진짜 복지가 뭔지 알게 됐다. 이국종 교수님이 말씀하시듯 김문수 지사는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설득해낼 사람이라고 믿는다. 경기도지사 업적만 비교해봐도 경제적 성과가 더 컸다. 자, 이게 이분이 경기도청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앵커, 아나운서 분이에요. 이 여자분이 자기 본인의 실명을 까면서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단한 용기에 좀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가장 근처에서 근무했던 도지사 3명을 봤던 그러한 아나운서님께서 미담을 한번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청 내에 있는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도의 크고 작은 행사를 다 이제 맡고 사실상 뭐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아나운서가 여러 도지사하고 같이 일해본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외부에서 그냥 보는 거하고 또 저런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네. 리버트님 그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김문수 후보의 볼매 썼는데 맞습니다. 볼매는 볼매. 볼수록 매력 있다는 뜻이고요. 네, 예. 볼수록 매력.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은 이제 허숭이라고 1994년도에 김문수 당시 원외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원외 당협위원장의 수행비서를 하신 분이에요. 와, 이 글을 읽으면 이게 사실인가? 이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행비서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차를 이끌고 그 국회의원이든 어떤 사장이든 가서 차를 태워서 하루 종일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게 수행비서의 역할인데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분께서는 아니 김문수 후보자가 당시 김문수 위원장이 본인의 집에 먼저 와서 내가 그런 다음에 차에 올라타서 하루 일정을 수행하고 나서 다시 우리 집에 와서 김문수 지금 후보자가 운전대를 잡고 스스로 집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자기 차 자기가 운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라고 하는데 정말 지금도 어려운데 저 94년도에는 저런 풍토가 아예 없었다 보여지는데 김문수 후보자가 저런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허숭 그 당시에 김문수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수행했던 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안산도시공사의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미담의 주인공, 미담을 경험했던 주인공 그분을 직접 전화 연결해가지고 잠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승입니다. 예, 허숭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김문수 이제 후보가 있는데 국회의원 출마하셨을 때 네. 수행 비서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 네, 그랬죠. 미담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 미담 좀 구체적으로 그 당사자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94년도에 민자당을 막 입당했던 때인데요. 96년도 15대 총선이니까 2년간 제가 이제 수행비서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총각 때인데, 당시 이제 위원장이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하기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자취방을 저희 지구당 사무실과 위원장 집 중간에 얻는 게 이제 조건이었는데, 그때 부천 소사였나요? 부천 소사구죠. 네네. 그래서 새벽 6시에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당시에 네. 이제 삐삐가 있었거든요. 삐삐 있죠. 삐삐를 치면 제가 이제 얼른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2층 길가에 있는 자취방이었는데 네. 도착해가지고 저를 부르시면 제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한 6시경에 나가요. 하루 종일 같이 돌아다니다가 보통 밤 10시, 11시, 12시경에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피곤하니까 차 뒤에서
뭐 주무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먼저 저희 집에 도착해서 오늘 일정 끝났습니다. 다 왔습니다. 하면은 이제 일어나셔서 오늘 수고했다 하고 본인이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셨죠. 아, 그러면 이제 다른 보통 수행비서랑 거꾸로네요. 보통 수행비서가 본인이 차를 몰고 후보자 집에 갔다가 또 하루 종일 일정 끝나고 나면 후보자 집에 모셔다 주고 집으로 오는데 이거는 거꾸로 이제 수행비서 집으로 후보자가 차를 몰고 가서 하루 종일 일정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수행비서 집으로 가서 내려다 주고 본인 또 집으로 가고. 그렇죠. 아, 거꾸로. 새벽 밤에 제가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네네네. 위원장이 이제 저를 배려하신 거죠. 아이고. 본인 차니까. 네. 아, 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이제 인성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또 이제 설란양 여사 관련돼 가지고 또 같이 사신 적이 있다면서요. 김문수 후보 부부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자취를 하다가 네. 96년 총선 직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네, 이제 당시 신혼집을 이제 대방동에 얻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구에서 조금 멀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위원장이 이제 저를 아예 우리 집에 잠깐 좀 살아라.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 김문수 위원장과 설란영 사모님 그리고 딸 동주 셋이 사는 집에 아, 문간방에 제가 잠깐 동안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따님 동주 씨가 그럼 어린이였겠네요. 그때 초등학생이었죠. 초등학생. 예. 네, 그때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제 와이셔츠도 다 데려주시고 아유. 제가 양말도 빨아주시고 어. 제가 다니는데 어렵지 않게 굉장히 잘해주셨죠. 네. 아이고 참 그 뭐 파도 미담만 나온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파파미남 이렇게 부르죠 요즘에는 파파미남 네네 하여튼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 허수 사장님께서 한 30년 전 겪었던 이제 그 생생한 경험담을 알려주시는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네. 야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모셨던 분 이거는 뭐 지어낸 얘기일 수 없는 거죠 본인이 네. 직접 경험했다고 30년 전 얘기니까는 이분도 지금 굉장히 나중에는요 김문수 이제 후보가 국회의원 되셨을 때 잠깐 보좌관 생활도 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셨던 생생한 미담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네.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평가만큼 정확한 평가는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을 누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장 극적인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이재명하고 비교가 네, 되면 되죠. 이재명. 자, 이재명 후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측근 횡사. 예, 지금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만 하더라도 지금 7분, 8분이나 되시지 네,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또 일부는 유동규 예. 본부장이라든지 또 조명은 씨라든지 이런 네. 것처럼 백강현 이제, 씨라든지. 예, 백강현 네. 씨라든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어떤 양심을 걸고 공익 제보자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 옆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음 아니면은 공익 제보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깜빵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김문수 후보의 상관은 대조적이죠. 그래서 네네. 제가 오늘 말을 굳이 만들어 왔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파파 미남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파파 괴남. 괴담. 파도 괴담이 괴담. 나온다. 괴담만 나오는 남자다. 파파 괴남입니다. 괴담. 파파미와 괴담. 파파. 근데 아. 이 파파 괴남이 오늘 또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상희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시로코라는 식당에서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일 때 이제 했는데 근데 이게 문의는 허가를 할 때는 일반 식당인데 식당인데 불법 영업을 한 룸살롱입니다. 그렇죠. 이 곳에서 주로 김만배 그리고 이제 정진상. 정진상, 아, 김용이 네. 예. 이제 중심으로 많이 이제 들락날락거리고 거기에 가끔씩 당시의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왔었다는 제보를 당시에 일하고 있었던 종업원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작년 대장동 성남 FC의 법정 증인으로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변 변호사 기자이십니다. 네. 그 법정 증인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면 본인이 위증죄.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100% 사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판사님의 눈을 바라보고 오로지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파계담 제가 그래서 이 시간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막산 이씨의 시조입니다. 막산 이씨. 막산이 씨. 예, 막산 이씨. 그렇기 시조가 때문에 되네요. 지금까지 막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런 어떤 안 좋은 추문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저희는 웬만큼 이재명 후보가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나올까 생각했는데 역시 이재명 후보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생같이 이런 네. 어떤 괴담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또 참석을 했다 그러죠? 그 자리에도 근데 네. 참석을 했 네. 것을 그때 당시 종업원이 증언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2080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거 좀 못 들어보신 있을까 설명해 드리는데요. 2080 단란주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유동규 씨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었죠. 이분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수차례 단란주점 2080에서 어울렸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룸살롱 같은 곳에서도 이제 방문했었고 또 단란주점에 갔었는데 이게 왜 또 이제 오늘 이제 소환이 됐냐면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이죠.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2080 단란주점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 청구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달라.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네. 대로 유동규 씨는 거기가 성남시장 하던 그때 이재명 당시 시장이 네. 자주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2080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대략 언제 날짜 특정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기억을 더듬고 당시 관련 자료 같은 거 뒤져보면은 그때 특정 날짜가 이제 정리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080에서 끄였던 성남시의 법인카드를 확보해서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단란주점 자주 갔느냐 이것도 새로운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네. 새로운 증거 자료 나오는 거죠.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기한 판사 잡으려고 지금 공작을 폈다가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를 겁박하고 표적을 찍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관련된 그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나가든지 아니면 판결을 내릴 때 반드시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이렇게 압박과 협박을 하기 위해서 좌표를 꾹 찍어가지고 진짜 있지도 않은 어떤 룸살롱 사진을 가지고 룸살롱에 갖다 이런 식으로 인격 살인을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사법 역사상 이런 어떤 사태가 없었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법과는 헌법과 법률에서 양심의 기초에서 판단을 하고 사법부는 철저하게 독립이 이제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그런 것들이 비록 정치는 일부 혼란스럽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중심을 잡았는데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본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개무시하면서 본인들에게 기대하지 않은 불리한 어떤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몰아넣기 위해서 지기현 판사를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있지도 않는 룸살롱 사진을 자꾸 이제 해서 했는데 정작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 룸살롱을 정말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전부 다 좌파인 것 같습니다. NHK, 그렇죠. NHK. 최천년 NHK도 있지만 임수경 또, 의원이 밝혔죠.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후보도 역시 이런 어떤 이런 그 룸살롱 애호가였던 것이 다시 한번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 룸살롱 이거 이제 의혹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재판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만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누가 있느냐?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은 박지원 의원이죠. 네. 그 재판 공개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전혀. 서해 공무원, 서해 공무원 사건, 그 공개가 안 피가 되고 사건인데 그 이제 고인의 형이 오늘 기자회견 한 거였거든요. 네. 그분의 내용 취지가 뭐면 이겁니다. 지기현 판사를 흔들지 마라. 왜 이제 흔들지 말아가냐면 이 지금 흔드는 배경에 혹시 박지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가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있는데 그 형사 25부가 바로 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해 가지고 박지원 국회의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
지금 여기서 재판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뭐 지기현 판사가 다른 데로 가버려야지 본인이 재판받기가 훨씬 편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 사생활 논란 제기 또는 뒷조사 이런 게 혹시 박지원 의원이 뒤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이제 내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라든가 방송에서 그런 배경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 중에 우리 레몬님이 또 슈퍼챗을 쏘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한 것처럼 지금 김문수 후보는 과거 잊혀졌던 어떤 경기지사직 업적뿐만 아니라 인간성도 지금 제대로 지금 조명을 받고 있으면서 정말 파파 미남의 어떤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또 김연아 선수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어떤 이미지만 부각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설란영 여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좋은 어떤 이미지 나타낼 수 있는 숨은 어떤 소식, 소스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파도 괴담만 나오는 파파 괴담의 어떤 모습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예비 영부인 뭐 검증을 위한 어떤 토론 제안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슬슬 계속해서 피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김혜경 씨의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소환될까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이유 아니면은 사실 뭐 본인이 지난번에 끝장 토론 밤샘 토론 하자고 지난 대선은 본인이 얘기했었어요. 김혜경 씨가.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거기가 쏙 들어가고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상대가 만만치 않다. 내가 여기서 끝장 토론했다가는 완전히 비교돼 가지고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창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파파미남 우리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미담과 아울러서 또 파파 괴담 이재명 후보의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도 저희가 이 시간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